서울 종로 11월 초겨울의 골목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허름한 외투를 입은 노인 한 명이 걷고 있습니다. 최병호 89세. 해진 구두 끝이 아스팔트를 긁으며 소리를 냅니다. 손에 든 가죽 가방은 오래되어 군데군데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병호는 외투깃을 여미며 골목 끝 카페 불빛을 바라봅니다. 병호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편의점 앞 벤치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제는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졸다 경비원에게 쫓겨났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뿐입니다. 젊은 시절 병호는 성실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아 아내와 아들을 먹이며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40년 전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들 만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아내 정옥은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병호는 아내를 돌보며 버텼지만 나이가 들면서 저축은 바닥났습니다. 작은 전셋집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공원 벤치와 거리가 집입니다. 병호는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쌉니다. 젊은 손님들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카운터에서 직원이 고개를 듭니다. 병호는 천천히 카운터로 다가갑니다. 가장 싼 샌드위치 하나만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직원은 병호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표정이 굳어집니다. 손님, 여기 음료 없이 샌드위치만 주문은 안 되는데요. 병호는 주머니를 더듬습니다. 그럼 물이랑 같이요. 안쪽에서 50대 여성 주인 마사라가 다가옵니다. 병호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립니다. 여긴 복지관 아니에요. 주문 안 하실 거면 나가주세요. 주변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병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귀가 붉어집니다. 그때 창가 자리에서 한 여성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정연 67세. 세련된 베이지 코트에 가죽 핸드백을 든 그녀는 이 거리에서 흔치 않은 품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명 패션 브랜드 대표입니다. 정연의 시선이 병호의 손목에 멈춥니다. 낡은 시계 하나. 오래된 가죽 밴드, 금속 케이스에는 작은 흠집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정연의 눈에는 그 시계가 낯설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나 익숙합니다. 정연의 손이 떨립니다. 커피잔을 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정연이 카운터로 다가갑니다. 이분,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마사라는 놀라 정연을 바라봅니다. 이 동네에서 정연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아, 한 대표님. 알겠습니다. 병호는 당황해 손을 내젓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정연은 부드럽게 말합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따뜻한 커피도 함께 하시죠. 병호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정연은 이미 카드를 건네며 주문합니다. 샌드위치 2개, 아메리카노 2잔이요. 두 사람은 창가에 마주 앉습니다. 정연은 병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샌드위치가 나옵니다. 병호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며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은 대답 대신 병호의 손목시계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 시계 혹시 어떻게 가지게 되셨나요? 병호는 손목을 내려다봅니다.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엽니다. 이건 제 아들한테 받은 겁니다. 목소리가 잠깁니다. 30년도 더 됐지요. 제 아들 이름이 이만수였어요. 정연의 손이 멈춥니다. 커피잔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만수. 그 이름. 정연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집니다. 찰그랑 도자기 소리가 카페 안에 울립니다. 갈색 액체가 테이블 위로 번집니다. 병호는 놀라 냅킨을 집어듭니다. 정연은 그대로 굳어 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만수라고요? 병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제 아들입니다. 아니, 제 아들이었습니다. 정연은 눈을 감습니다. 4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청춘의 그날들. 사랑했던 남자.
함께 떠나려던 그날 밤.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사람. 카페 밖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집니다. 병호는 여전히 낡은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시계바늘은 멈춰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고장났지만 병호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정연은 천천히 눈을 뜹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두 사람 사이 깨진 커피잔과 흐른 갈색 자국. 그리고 그 너머로 40년 전 잃어버린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카페 안 깨진 커피잔 사이로 침묵이 흐릅니다. 정연은 떨리는 손으로 냅킨을 집어듭니다. 테이블을 닦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병호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 만에 듣는 그 이름. 정연은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 아드님이 언제 돌아가셨나요? 병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1985년 가을이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정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날입니다. 함께 도망치려던 그날. 혹시 그날 누구와 함께 계셨나요? 병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름은 몰랐어요. 아들이 한 번도 집에 데려온 적이 없었거든요. 정연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분은 무사했나요? 중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소식이 끊겼어요. 정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병호는 당황합니다. 제가 무슨 실례를 했습니까? 정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말합니다. 저였어요. 그날 함께 있던 사람이. 병호의 눈이 커집니다. 뭐라고요? 이만수 씨와 저는 연인이었습니다. 병호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납니다. 당신이 그 여자였단 말입니까?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충격입니다. 정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함께 가자고 했어요.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떠나자고. 병호는 주먹을 줍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그 일로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잃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정연은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매일 그날을 후회했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다면. 후회요? 병호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후회한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옵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만수가. 주변 손님들이 돌아봅니다. 맞사라가 다가오려 합니다. 병호는 가방을 집어듭니다. 실례했습니다. 정연은 손을 뻗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말씀 좀.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병호는 카페 문을 밀고 나갑니다. 찬바람이 휘몰아칩니다. 정연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정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핏기가 없습니다. 집사 김순애가 차를 가져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정연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병호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릅니다. 정연은 결심합니다. 어제 그 카페로 다시 갑니다. 맞사라에게 묻습니다. 어제 그 어르신 혹시 자주 오시나요? 맞사라는 고개를 젓습니다. 처음 봤어요. 이 근처 노숙자 중 한 명 아닐까요? 정연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노숙자. 혹시 이 근처에서 노인분들이 주로 계시는 곳이 어딘가요? 종로이가 쪽 공원이요. 거긴 노숙자들 많아요. 정연은 종로이가로 향합니다. 공원 벤치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짐을 실은 손수레, 담요를 덮은 사람들. 정연은 한 명 한 명 살핍니다. 병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원 끝 벤치에서 한 노파가 중얼거립니다. 만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정연의 발이 멈춥니다. 노파는 허름한 코트를 걸치고 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손톱은 까맣습니다. 정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실례지만 혹시 성함이? 노파가 고개를 듭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정연을 봅니다. 누구세요? 저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병호입니다. 손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정연은 일어섭니다. 찾아뵙고 싶었어요. 왜요? 더 할 말이라도 있어? 네. 있습니다. 병호는 벤치로 다가가 봉지를 노파에게 건넵니다. 여보, 김밥 사왔어요. 드세요. 노파는 봉지를 받아들며 중얼거립니다. 만수는 언제 와? 병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노파의 등을 토닥입니다. 정연은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들이 40년간 살아온 삶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분이 사모님이신가요? 병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윤정옥입니다. 제 아내요. 정연은 무릎이 꺾입니다. 벤치 앞에 주저앉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병호는 차갑게 말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이미 다 지난 일이니까. 하지만 돌아가시오. 우리한테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정연은 고개를 듭니다. 눈물 자국이 얼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병호는 비웃습니다. 도움? 지금 와서 동정이라도 베푸겠다는 거요? 동정이 아닙니다. 속죄입니다. 속죄는 됐어. 우리는 당신 없이도 살아왔으니까. 정연은 일어섭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싶어요. 병호는 돌아섭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시오. 정연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병호는 노파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작아집니다. 정연의 주먹이 떨립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외면했던 빚입니다. 이제라도 갚아야 합니다. 정연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서재에 앉아 낡은 앨범을 꺼냅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남자가 웃고 있습니다. 이만수. 정연은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천천히 결심합니다. 병호가 거부해도 상관없습니다. 정옥이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들을 돕는 것, 그것이 만수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연은 다시 공원으로 향합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과 옷가지가 든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멀리서 병호가 보입니다. 정연을 발견하고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러나 정연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공원 입구 정연이 가방을 들고 다가옵니다. 병호는 팔짱을 낍니다. 또 왔소? 네. 필요 없다고 했을 텐데요. 정연은 가방을 벤치에 내려놓습니다. 그래도 두고 가겠어요. 거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병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연은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으로 옵니다. 때로는 따뜻한 음식을, 때로는 담요를, 때로는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습니다. 그저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볼 뿐입니다. 병호는 여전히 냉담합니다. 그러나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정옥은 정연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낯선 사람일 뿐입니다. 어느 날 오후입니다. 정연이 공원에 도착했을 때 병호가 벤치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정옥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연은 다가갑니다. 사모님은 어디 계신가요? 병호는 한숨을 쉽니다. 화장실 갔어요. 요즘 몸이 더 안 좋아져서.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정연은 옆에 앉습니다. 병호는 피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바람이 낙엽을 흩뿌립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앞을 바라봅니다. 병호가 먼저 입을 엽니다. 당신 만수를 정말 사랑했소? 정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병호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봅니다. 이 시계 만수가 군대 제대하고 첫 월급으로 산 거요. 그리고 내게 선물했지. 정연은 시계를 바라봅니다. 저도 같은 시계를 받았어요. 병호는 고개를 돌립니다. 뭐라고요? 정연은 핸드백에서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오래된 가죽 상자입니다. 열자 안에 시계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병호의 시계와 똑같은 모델입니다.
만수 씨가 저한테도 선물했어요. 커플 시계였던 거죠. 병호는 시계를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정연 영원히 함께. 병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내 시계에도 글씨가 있어. 병호는 자신의 시계를 벗어 정연에게 보여줍니다. 뒷면 글씨.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연은 두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만수 씨는 두 분 모두를 사랑했던 거예요. 병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그 애가 우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고민했겠구려. 미안합니다. 제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겠다고 했어야 했는데. 아니요. 병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부가 잘못한 거요. 당신을 만나게도 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당신 누구야? 정옥이 돌아왔습니다. 정연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정연은 일어섭니다. 저는, 여보, 이분은. 병호가 말을 막습니다. 그러나 정옥은 다가옵니다. 당신이야, 당신이 우리 만수를 죽였어. 정연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정옥의 눈에 광기가 서립니다. 내가 알아. 당신 같은 여자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병호가 정옥을 붙잡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이분은. 나요? 내가 이 여자를. 정옥은 정연에게 달려듭니다. 정연은 뒤로 물러섭니다. 병호가 정옥을 안습니다. 정옥은 병호의 품에서 울부짖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주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정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병호는 정옥을 벤치에 앉힙니다. 등을 토닥이며 속삭입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정옥은 중얼거립니다. 내가 반대만 안 했어도 우리 만수가. 병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정연은 천천히 다가갑니다. 정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님. 정옥은 정연을 봅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초점을 잃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저는 만수 씨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정옥의 손이 떨립니다. 만수를 사랑했다고? 네. 정말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합니다. 정옥은 정연의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정연의 뺨을 스칩니다. 우리 아들 행복했을까? 정연은 눈물을 흘립니다. 네. 행복했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정옥은 정연을 꼭 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사랑해줘서. 정연은 정옥의 등을 감쌉니다. 세 사람은 공원 한가운데서 서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거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40년 만입니다. 40년 만에 만난 가족입니다. 해가 기울어 갑니다. 정연은 병호 부부를 차에 태웁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병호는 망설입니다. 우리는 갈 곳이 없어. 정연은 핸들을 잡습니다. 제 집으로 가시죠.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 제발요. 정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가 속죄할 기회를 주세요. 병호는 정옥을 봅니다.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만수야, 우리 이제 어디가? 병호는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 정연은 차를 출발시킵니다. 차 안 침묵이 흐릅니다. 정연은 백미러로 뒷자리를 봅니다. 병호는 정옥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을 감았습니다. 정연은 앞을 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40년의 빚을 갚는 여정이. 하지만 정연은 모릅니다. 병호의 주머니 속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입니다. 말기 폐암 여명 3개월. 병호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정연에게도. 그는 그저 눈을 감고 있을 뿐입니다. 정연의 집 앞입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 30층 펜트하우스. 병호는 차에서 내리며 고개를 들어 올려다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낸다고? 정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들어가시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정옥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헝클어진 머리, 더러운 옷. 나 이런 모습으로. 병호가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요. 현관문이 열립니다. 넓은 거실, 큰 창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 집사 김순애가 놀라 달려옵니다. 대표님, 이분들은 손님이세요. 객실 2개 준비해 주세요. 네. 하지만 정연의 눈빛이 단호합니다. 부탁해요. 1시간 후입니다. 병호 부부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마쳤습니다. 새 옷을 입고 거실로 나옵니다. 식탁에는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 정옥은 식탁 앞에 멈춰 섭니다. 이게 다 우리 먹으라고. 정연은 의자를 권합니다. 앉으세요. 드시고 싶은 거 더 있으면 말씀하세요. 병호는 수저를 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밥 한 숟가락을 뜹니다. 입에 넣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맛있소, 정말 맛있소. 정옥도 울며 먹습니다. 정연은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호 부부는 정연의 집에서 지냅니다. 정옥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집니다. 약을 먹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잡니다. 병호는 아침마다 거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봅니다. 정연이 커피를 건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몸은 괜찮으세요? 병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밤입니다. 병호는 화장실에서 기침을 합니다. 손수건에 피가 묻습니다. 황급히 물로 씻어냅니다. 거울 속 얼굴은 더 야위었습니다. 병호는 주머니에서 진단서를 꺼냅니다. 구겨진 종이, 선명한 글씨. 여명 3개월. 이제 2달 반입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정연의 아들 한지훈이 집에 들어옵니다. 30대 중반, 해외 사업차 오랜만에 귀국했습니다. 거실에서 병호 부부를 봅니다. 어머니, 이분들은. 정연은 소파에 앉으며 말합니다. 지훈아, 앉아라. 지훈은 어머니 옆에 앉습니다. 정연은 천천히 말합니다. 이분들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부모님이시다. 지훈의 눈이 커집니다. 사랑했던 사람이요? 응. 내 아버지 전에 만났던 분이야. 지훈은 병호 부부를 봅니다. 병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정연은 계속 말합니다. 그분은 40년 전에 돌아가셨어. 교통사고로. 어머니, 미안하다. 지금까지 말 못했구나. 지훈은 어머니를 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날 저녁입니다. 4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지훈은 병호에게 술을 따릅니다. 어르신, 한잔 하시죠. 병호는 손을 내젓습니다. 아니요, 난. 제발요. 오늘만큼은. 병호는 잔을 받습니다. 술을 마십니다. 목구멍이 타듯 아픕니다. 식사 후 지훈이 나갑니다. 정연은 설거지를 하며 정옥과 이야기합니다. 사모님, 내일 병원 가시죠. 건강검진 받으세요. 괜찮아요. 난.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마워요, 정말. 밤 11시입니다. 병호는 객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습니다.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립니다. 쿵, 바닥에 쓰러집니다. 거실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정연이 달려옵니다. 어르신. 병호는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입에서 피가 흐릅니다. 정연은 119를 부릅니다. 빨리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정옥이 달려옵니다. 여보, 여보. 병호는 눈을 뜹니다. 흐릿한 시야로 두 사람을 봅니다. 미안하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응급실입니다. 병호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 정연이 일어섭니다. 제가.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말기 폐암이신데 알고 계셨나요? 정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뭐라고요?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길어야 1달입니다. 정연은 벽에 기댑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정옥이 울부짖습니다. 안 돼, 안 돼, 당신까지 가면 안 돼. 정연은 병실 문을 밉니다. 병호가 누워 있습니다.
창백한 얼굴. 정연은 침대 옆에 앉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병호는 천천히 눈을 뜹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하지만 당신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았소. 정연은 병호의 손을 잡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패라니요. 우린 남이잖소. 아니에요. 정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제 가족이에요. 우리는. 병호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오? 네. 진심이에요. 병호는 고개를 돌립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정연은 울음을 삼킵니다. 제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어요. 제가. 아니요. 당신 잘못 아니요. 병호는 정연을 봅니다. 당신이 내 마지막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고맙소. 정연은 병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꼭 나으실 거예요. 제가 최고의 의사 찾을게요. 병호는 미소 짓습니다. 괜찮소. 이미 충분히 살았소. 복도에서 정옥이 주저앉아 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 여보만은. 지훈이 달려옵니다. 어머니를 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연은 병실 밖으로 나옵니다.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지훈아.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안습니다. 복도 끝 창문 밖으로 새벽이 밝아옵니다. 병실 안 병호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손목 시계가 째깍거립니다. 멈췄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호는 속삭입니다. 만수야, 아빠가 곧 갈게. 3주가 흘렀습니다. 병호는 정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연은 집을 병실처럼 꾸몄습니다. 침대, 산소호흡기, 간호사. 병호는 창가 침대에 누워 서울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침입니다. 정옥이 병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요. 병호는 미소 짓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결혼 기념일 기억해요? 물론이지요. 50년 전 봄이었소. 정옥은 눈물을 닦습니다. 그때 우리 참 행복했지요. 병호는 그녀의 손을 쓰다듬습니다. 지금도 행복하오. 점심시간입니다. 정연이 죽을 끓여 가져옵니다. 어르신 조금만 드세요. 병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연이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줍니다. 병호는 천천히 삼킵니다. 맛있소. 다행이에요. 정연의 손이 떨립니다. 오후입니다. 지훈이 회사에서 돌아옵니다. 병호의 침대 옆에 앉습니다. 어르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좋아요. 자네 얼굴 보니 더 좋고. 지훈은 웃습니다. 저도요. 어르신 계셔서 집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병호는 지훈의 손을 잡습니다. 자네 착한 사람이구려. 저야말로 어르신께 많이 배웁니다. 저녁입니다. 네 사람은 병호의 침대 주변에 둘러앉습니다. 정연이 옛날 사진 앨범을 꺼냅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만수가 웃고 있습니다. 정옥이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우리 아들 참 잘생겼지요? 정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정말 멋있었어요. 병호는 사진을 바라봅니다. 만수야, 아빠는 이제 널 만나러 간다. 밤입니다. 병호의 호흡이 약해집니다. 정연이 119를 부르려 하지만 병호가 손을 내젓습니다. 괜찮소. 이대로가 좋소. 정옥이 울먹입니다. 여보, 가지 마요. 병호는 그녀를 봅니다. 당신 이제 혼자 남지 마시오. 정연 씨가 있잖소. 정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병호는 정연을 봅니다. 정연 씨. 네, 어르신. 부탁이 있소. 말씀하세요. 내 집사람 잘 부탁하오. 정연은 눈물을 흘립니다. 네. 약속할게요. 병호는 미소 짓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자정이 지났습니다. 병호는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손목의 시계가 멈춥니다. 째깍째깍 소리가 사라집니다. 정옥이 울부짖습니다. 여보. 정연은 정옥을 안습니다. 지우는 병호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장례식입니다. 작은 장례식장,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정연의 직원들, 지훈의 친구들, 그리고 공원에서 함께 지냈던 노숙자들도 왔습니다. 모두가 병호를 추억합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셨죠. 49제가 지났습니다. 정연의 집, 정옥은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거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봅니다. 정연이 커피를 건넵니다. 어머님, 주무시는 잘 주무셨어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꿈에 여보가 나왔어. 무슨 말씀하셨어요? 행복하대. 이제 만수 곁에 있어서. 정옥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을 규칙적으로 먹고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기억도 조금씩 돌아옵니다. 어느 날 정옥이 정연에게 말합니다. 정연아. 네, 어머님. 내가 미안했어. 예전에. 정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정옥은 정연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지? 정연은 눈물을 흘립니다. 네. 가족이에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연은 정옥과 함께 병호의 묘소를 찾습니다. 만수의 묘 옆에 병호가 묻혔습니다. 정연은 꽃을 놓습니다. 정옥도 꽃을 놓습니다. 여보,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요. 돌아오는 길입니다. 차 안에서 정연은 손목시계를 봅니다. 병호에게 받은 만수의 시계입니다. 정연은 그 시계를 차고 다닙니다. 째깍째깍 시계바늘이 움직입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거실에서 지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정옥이 지훈을 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지훈은 웃습니다. 정연도 미소 짓습니다. 저녁 식사입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따뜻한 국 반찬들. 정옥이 밥을 뜹니다. 많이 먹어라, 지훈아. 네, 할머니. 정연은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밤입니다. 정연은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 만수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정연은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고마워요.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줘서.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옵니다. 거실에서 정옥이 잠들어 있습니다. 소파에 담요를 덮고 편안한 얼굴입니다. 정연은 조용히 담요를 덮어줍니다. 정옥은 잠결에 중얼거립니다. 만수야, 엄마 사랑해. 정연은 미소 짓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만수 씨. 다음 날 아침입니다. 정연은 손목시계를 봅니다. 고장났던 시계가 다시 움직입니다. 째깍째깍 규칙적인 소리. 정연은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춰있던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를 배웁니다. 그 용서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시작. 시계는 다시 흐르고 우리도 함께 흘러갑니다.